네, 안녕하세요. 네, 인공지능 기초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스크래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일단은 머신러닝 포 키즈라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 시간에 이 머신러닝 포 키즈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거고요. 그 모델을 가지고선 프로그램, 그러니까 머신러닝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스크래치와 이제 같이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첫째 주에는 우리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무엇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 그죠? 어떤 이제 레이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지도 학습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해진 이제 어떤 이제 정답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정답에 해당하는 그죠? 답들을 넣어주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레이블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관련된 이제 정답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 입력된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어떤 레이블에 해당이 되는지, 즉 이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머신러닝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 머신러닝 겉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것은 레이블을 정해놓고 그 레이블에 해당하는 학습 데이터들을 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우리가 입력이 이제 들어왔을 때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모델.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런 머신러닝이라는 애들이 안에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이제 레이블과 이제 학습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걔네들이 특징 추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아니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그런 이제 학습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컴퓨터 내부에 어떤 이제 그 특징 추출이 이루어지고 그런 특징 추출을 가지고선 본인들이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또 비지도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강화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형태로 학습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그래서 머신러닝 종류의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우리 이제 강화학습 이렇게 이제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볼 것은 일단은 지도학습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지도학습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지도학습이나 그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서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지도학습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머신러닝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학습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간단하게 제가 그때 이제 특징 추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시냅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뇌를 본따서 만든 형태로 이제 이 안에 컴퓨터 구조도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히든 레이어들을 이제 통하면서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세부적으로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추후에 이제 내가 진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어떤 모델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자 하면 이제 그쪽 부분들을 이제 더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우리는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한번 이런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머신러닝이라는 애들은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고 경험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아 인공지능이 이런 애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제 그 예, 관심을 이제 가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깊이 이제 들어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포 퀴즈라는 요 서비스를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이 머신러닝 포 퀴즈라는 서비스는 학생들에게 이제 머신러닝 시스템을 교육하고 다뤄보게 함으로써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도구, 서비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머신러닝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되게 어렵고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다뤄볼 수 있는 게 좀 이제 힘들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손쉽게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뭐 실제 경험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이제 서비스가 이제 머신러닝 포 키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간단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어 우리 이제 파이썬하고 같이 쓰는 이제 텐서플로우라든지 아니면 파이토치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형태다. 비슷한 형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서비스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텐서플로나 이제 파이토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쉽게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언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 텐서플로우나 이제 뭐 파이토치라든지 파이썬 언어를 이제 활용하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그 안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해본 이제 머신러닝 요 포키즈처럼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요 수업을 듣고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내가 그러니까 좀 대중에 이제 시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진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파이썬과 텐서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텐서플로우라든지 그런 라이브러리 안에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손쉽게 이제 만들 수 있게 이제 명령어 형태로 이제 다 함수나 이제 명령 형태로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이제 텐서플로우나 파이썬까지를 또 활용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아주 잘 다뤄야 되고 파이썬이나 언어 자체를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이제 개념 자체도 좀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 기초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로 구성을 어, 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포 키즈라는 애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이 머신러닝 포 키즈는 IBM의 개발자인 뭐 데일 레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코딩 교육을 위해서 개발한 이제 도구. 그래서 이제 IBM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IBM의 인공지능 왓슨의 API를 이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머신러닝 포키지는 12개 국어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IBM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중 가장 인기 있는 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머신러닝 포키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머신러닝 포키즈는 이제 IBM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머신러닝 포키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BM의 이제 그런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만드셔야 되는데 그런 이 사용하는 이제 서비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일일이 이제 계정을 가입하지 않아도 쓸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미리 계정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포 퀴즈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은 부분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뭐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그저 머신러닝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델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가장 또 핫한 그죠? 챗GPT, 챗GPT도 역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의 그런 위험성도 이제 위험성에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긍정적인 부분들만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부정적인 부분들도 어, 뉴스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을 만들다가 인공지능이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그런 것들도 이제 답변을 했다라고 해서 뭐 이제 자기가 먼저 인공지능 개발을 그만두고 했다라는 거 그런 뉴스들도 나오기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은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이제 뭐 크게 생각해 보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미 이제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더욱 많이 광범위하게 그죠? 광범위하게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지금 이제 챗GPT부터 이제 이미 챗GPT가 회원이 그죠? 그것도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회원가입이 뭐 며칠 만에, 단 며칠 만에, 뭐, 기본적인 어떤 인기 있는 그런 이제 어플 같은 게, 그 회원가입 수를 넘기려면은 꽤 오래, 뭐 1년, 1년인가? 걸리는 그런 회원 수를 단 며칠 만에, 가입이 되는, 회원수로 이제 가입이 되는 그런 것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도 많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뭐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고 그런 서비스들을 쓰려고 하는, 그런 이제 관심, 많은 관심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메일 시스템의 어떤 스팸 필터라든지, 광고 시스템의 추천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언어 번역 서비스, 뭐 채팅 로봇, 디지털 비서, 뭐그 검색 엔진, 사기 탐지 시스템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머신러닝 기술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 스팸 필터라든지 검색 엔진이라든지 추천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채팅 로봇, 그죠? 챗 GPT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우리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다양한 분야에 이미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머신러닝 시스템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선생님을 도와 이제 학생을 가르치고, 의사를 도와 질병을 치료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뭐 이미,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한 그런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손을 놓고도 차선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앞차와 그다음에 차선 변경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가능한 그런 지까지 왔고 자율주행도 레벨이 있죠. 그래서 레벨 5인가 완전 자율주행 그런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이제 선생님들도 학생을 가르치는 뭐 이제 챗GPT가 이제 또 이슈가 많이 되면서 이런 챗GPT를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 연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영상의학에서 사용하는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그죠? CT나 뭐 엑스레이 사진 찍고서 그 병을 이제 진단하는, 그런 게 이제, 뉴스에서도 이제 나왔듯이 의사를 이제, 그죠? 영상의학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의사를 이제 뛰어넘는, 진단율이, 그냥 사람, 의사보다 더 뛰어나게 나왔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미 이제 도입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작동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우리가, 머신러닝, 즉, 인공지능 모델 자체를 만들진 않아도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분야에,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을 이제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한번 활용을 해봐야, 경험을 해봐야,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 머신러닝 포 퀴즈라는, 요 서비스를 사용할 건데요. 이 머신러닝 포 퀴즈의 기능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는 텍스트, 아니 이미지, 숫자, 소리 등을 이제 분류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를 인식하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숫자를 인식하거나 소리를 인식하는, 그리고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머신러닝 포 퀴즈와 스크래치를 활용해서 요, 요 이제 텍스트, 이미지, 숫자, 소리를 이제 분류하는 그런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순차적으로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 포 퀴즈를 이제 사용하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람처럼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생각만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만든 게 이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이제 입력값이 이제 들어오고 판단을 하고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프로그램 형태를 만들 때는 이 모델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요런 이제 언어, 프로그래밍 이제 언어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 포 퀴즈는 이 스크래치, 그다음에 앱 인벤터, 그다음에 파이썬이라는 요 세 가지 언어를 같이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 형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 포 퀴즈를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 언어는 스크래치, 앱 인벤터, 파이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스크래치 서비스 자체에서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앱 인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어플 있죠. 스마트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을 또 이런 스크래치처럼 손쉽게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앱 인벤터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앱 인벤터랑 머신러닝 포키즈를 또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 핸드폰에서 돌아갈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과 스크래치 요거를 이제 배우시게 되면은 일단은 요 조합은 스크래치 이제 서비스 그 안에서 이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요 앱 인벤터와 머신러닝 포 퀴즈를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은 핸드폰에서 뭔가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런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은 요 앱 인벤터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요 앱 인벤터 같은 경우도 이제 스크래치처럼 이제 간단하고 편하게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앱 인벤터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포 퀴즈랑 앱 인벤터를 활용을 하면은 요런 이제 텍스트, 이미지, 숫자, 소리, 요런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미지, 그죠?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류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나 머신러닝 포키즈를 사용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미지를 인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미지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이미지를 이제 입력을 해주고 머신러닝 모델에서 이 이미지의 학습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미지가 어떤 거다라고 이제 출력을 이제 해주는 그런 이제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앱 인벤터를 활용해 주시면 요건 이제 어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 뭐가 있어요? 그죠?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 자,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입력을 해주면은 입력된, 카메라에서 입력된, 촬영된 그 이미지를 어떤 이제 이미지에 해당하는지 인식을 통해서 그런 결과값들을 휴대폰에 또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휴대폰에 이제 카메라를 활용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미지를 아까 예를 들었던 이제 꽃을 구별할 수 있는, 꽃을 구별하는 그런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이제 꽃들의 종류와 그 꽃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다 학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자들이 이제 요 머신러닝 모델하고 앱 인벤터를 활용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그런 입력하는 그런 이제 부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에 그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넘겨주고 머신러닝 모델에서 인식을 하고 화면에 이제 휴대폰 안에 어떤 출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꽃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과 이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역시 이제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응용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썬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이제 웹에서 그죠? 웹에서 돌아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다양한 이제 또 확장된 그죠? 더 확장된 그런 프로그램들도 머신러닝 모델 프로그램,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세 가지의 언어를 통해서 어떤 언어와 머신러닝 이 포키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일단 이제 스크래치랑 우리 가장 편하게 그리고 우리가 기초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아도 빠르게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스크래치와 이 머신러닝 포키즈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제 이런 이제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스크래치를 활용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텍스트, 이미지, 숫자, 소리 요 분류를 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꽃 분류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예시를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이미지 분류와 관련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표정 이미지 있죠? 이런 이제 표정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이 머신러닝 모델, 그러니까 기쁜 표정과 슬픈 표정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머신러닝 모델, 즉 머신러닝 포 키즈라는 우리 이제 이 모델에 우리가 이제 기쁜 표정과 슬픈 표정이라는 두 개의 레이블을 만들어 놓고 기쁜 표정에 해당하는 그런 표정 이미지, 슬픈 표정에 해당하는 표정 이미지를 많이 넣어서 학습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다른 이제 이미지, 어떤 이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넣어주면 슬픈 표정이나 뭐 기쁜 표정으로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을 이제 우리가 스크래치의 이런 스프라이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슬픈 표정의 이미지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어떤 출력을 이제 슬프다라는 걸 인식하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즐거운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라는 뭐 이제 이런 문장을 출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 이미지 분류의 머신러닝 모델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텍스트 분류 머신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의 내용이 칭찬인지 또는 비난인지 분류할 수 있게 학습된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놓고 역시 이제 텍스트에 너는 너무 멋진 로봇이야. 그러면은 이 문장이 칭찬인지 비난인지를 판단을 해서 칭찬으로 이제 칭찬에 해당이 되면 칭찬으로 분류를 하고 그 칭찬을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에요. 라는 뭐 이런 출력값들을 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내용을 인식해서 뭐 어떤 또 칭찬인지 비난인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제 모델,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포 퀴즈라는 요런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려면요. 먼저 이제 이 머신러닝 포 퀴즈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웹사이트는 이렇게 요 사이트, 요 화면에 보이시는 가려지니까 자, 여기 화면 보여진 요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접속을 해주시면요. 하단에 그림처럼 이런 이제 웹페이지가 보여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맨 아래에 있는 시작해봅시다라는 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단에 이제 그림처럼 머신러닝 요 포키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정이 없으시면 이제 계정을 만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계정이 있으시면 바로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행하고 이제 등록을 안 하고 이제 바로,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등록 건너뛰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이외에 이제 개인적으로도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서 계정을 직접 이제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수업 시간에서는 제가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의 이제 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계정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거니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놓고 바로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정을 만드실 때는 이제 개인으로 이제 만들 것, 그냥 학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그냥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제 강의자, 교수자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교사 또는 코딩 클럽이라는 이제 요 항목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이미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로그인하고 이런 것들, 로그인을 위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이미 만들어 놨다라고 했죠. 저는 이제 요 계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교사 혹은 코딩 클럽의 리더라는 항목으로 만들게 되면은 학생들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내가 이제 생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머신러닝 포 퀴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계정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정 만들기를 계속 진행을 해서 계정을 이제 쭉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크게 이제 계정을 만드시는 데는 크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그냥 쭉쭉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계정은 이제 다 완성이 되는데, 그 이제 뭐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이메일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절차도 걸치고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른 웹사이트 이제 가입하는 거랑 동일하게 계정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요 계정만 만들고 나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학습한 모델들 이제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습된 모델들이 이 IBM 클라우드라는 계정에 이제 모델이 만들어져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저장되어 있는 모델을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에서 이제 계속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델들이 계속 어딘가는 이제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요 머신러닝 포키즈가 IBM에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저장된 곳은 이제 IBM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BM 클라우드 계정을 또 만들어서 API 키를 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2020년 말까지는 그냥 계정 요 클라우드에도 그냥 바로 이제 회원 가입하고 바로 이제 API 키를 얻어서 이제 바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2021년도부터는 얘가 이제 그러니까 무료 계정이긴 무료 계정이에요. 무료 계정이긴 무료 계정인데, 여기에 이제 그 옥션이나 쿠팡이나 그런 데 보면은 좀 이제, 그런 좀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거에서 매월 얼마씩 내고선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을 처음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결제는 안 돼도 한 달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미리 이제 카드 등록해 놓고 내가 한 달 무료 쓰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취소를 해도 되고 근데 내가 이제 만약에 마음에 들면 이제 한 달 뒤에는 정기적으로 이제 결제가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 있죠. 자,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IBM 클라우드에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카드 번호 결제를 위한 그런 카드 번호나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긴 무료예요. 무료긴 무료인데 근데 이 카드를 꼭 결제를 위한 이 카드 번호를 꼭 등록을 해놓게끔 만들어놨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내가 카드 결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된다. 저도 이제 좀 저도 이제
카드 번호나 이런 것들을 또 괜히 등록을 해놓는 게 이제 조금 이제 보안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요거를 사용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요 이거 머신러닝 4 키즈에 가입을 해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학생하고 교사 혹은 클럽의 리더. 그래서 학생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 IBM 클라우드를 사용해 주시려면 거기에 이제 무료로 쓰긴 쓰는 건데 카드 번호를 등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괜히 이제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교사 혹은 코딩 클럽에 이제 요걸로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걸로 계정을 가입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라우드 계정을 따로 이제 안 만드셔도 되고요. 이 계정을 따로 안 만드셔도 되고. 근데 이제 일단 개인적으로 하시려면은 이 머신러닝 포키지에 계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IBM 클라우드 계정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양쪽의 계정을 따로따로 각각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BM 클라우드는 이제 요 사이트 화면을 보신 요 사이트 주소 있죠? 여기에 들어오시면 요런 이제 웹사이트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고요. 바로 메인 페이지에 계정 작성이라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통해서 IBM 클라우드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얘네들을 만들 때 역시 카드 번호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 교사 클럽 이제 요걸로 이제 머신러닝 4 키즈의 교사 혹은 코딩 클럽의 리더로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음, 메일을 하나 보내셔야 돼요. 메일을 하나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 메일을 어떻게 이제 보내셔야 되냐면은, 그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자, 메일을 보내셔야 되는데요. 메일을 보내실 때, 자, 일단 메일은, 이쪽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어, 일단, 머신러닝 포 퀴즈, 교사, 혹은 리더로 가입을 하시고, 자, 두 번째는 IBM 담당자. 어, 계정을 이제 직접 이제 IBM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계정을 이제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계정 메일 주소는 자, 요로 이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요 머신러닝 포 키즈의 그 교사 혹은 코디 클럽의 이제 리더들의 이제 그런 계정을 이제 담당하는 담당자 메일입니다. 그래서 이 메일을 보내면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 그 계정 아이디 요 교사용으로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해서 답장을 해줘요. 그럴 때 얘네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실 때, 메일 내용은, 일단 제가, 요 문장을 간단하게, 이거를 살짝 줄일게요. 자, 이렇게 메일 내용은 이렇게 보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이제 나의 이제 그룹
수업 개정을 위한 새로운 이제 계정을 만들어 달라 필요하다. 그래서 몇 명, 교사니까 몇 명을 이제 몇 명의 이제 학생들이 있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생 수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뭐 4명, 5명 이렇게 적으시면 좀 그러니까 한 10명에서 20명 내외의 숫자 여기만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제가 색상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럼 여기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위에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10 또는 20 사이의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뒤에는, 여기에는 이제 내가 어디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 소속명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이름, 선문 유니버시티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사니까 어떤 이제 그런 기관의 이제 소속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코딩 클럽이기 때문에 어디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름, 명, 기관명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일을 보내시게 되면은 빠르면 하루 이틀, 이틀, 뭐 늦으면 한 3, 4일 안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계정을,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요 담당자가 직접, 계정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내준, 계정을 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직접 로그인, 머신러닝 포, 키즈에 로그인을 하면은 그런 API 등록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카드 번호 넣거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요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정을 얻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대로 한번 계정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요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의 수업 시간에는 이거는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제가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계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 어, 아이디는요. 제가 선문 1번부터 해가지고요. 패스워드가 이 패스워드는 이 머신러닝 퍼 퀴즈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금 복잡한 형태로 패스워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디는 다 동일하고요. 아이디는 다 동일하고 그다음에 자, 우리 학생분들이 16분이시죠? 자, 그래서 자, 앞에 문자는 다 동일하고요. 1번부터 16번까지, 일단은 제가 26번까지는 생성을 해놓긴 했어요. 잠시만요. 26번까지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26번까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음, 출석부에 보시면은, 순번이나 이런 것들이 역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1번부터 26번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 포 퀴즈에 로그인을 하실 때 자, 1번부터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겹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접속하실 때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은 16분이니까, 뭐, 두 배수, 10개는 제가 더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디 번호를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26번까지. 근데 이제, 어, 만약에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는 상태면은, 다른 내가 먼저 천문 1이라는 이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제 또 천문 1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계속 이제 남아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혹시, 이, 요거는 제가 한번 영권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번 어떻게 이제, 어, 진행을 할지 한번, 상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무튼 이제 1번부터 제가 26번까지 아이디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숫자만 이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편한 이제 아이디 그냥 선택해서 비밀번호는 다 동일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좀 입력하기 힘드시더라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정이나 이런 거 따로 안 만드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만들어 놨고 만약에 이 수업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계정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방법, 그죠? 앞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포 키즈에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머신러닝 포 키즈 사이트로 한번 들어오시게 되면요.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로그인을 그 선문 1번부터 해서 선문 26번까지 해서 요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계정을 따로 이제 계정을 안 만드시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계정 1번부터 26번까지의 계정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세요. 패스워드는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요 중에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선택해서 로그인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중복이 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다 똑같이 이제 실습을 하는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중복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로그인 되는 걸로 선택해서 예, 우리 머신러닝 포 키즈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로그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 머신러닝 모델은 이 텍스트 분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텍스트 분류 머신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류 머신 모델을 이제 만드시려면 우리 머신러닝 포 퀴즈에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프로젝트 이동이라는 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 화면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프로젝트의 이름과 인식 방법과 언어를 설정을 해주시고 만들기라는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 텍스트를 분류하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단계를 이제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학습 데이터를 훈련을 시킬 거고요.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서 우리가 훈련을 시킬 거고, 그다음에 이 훈련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한 이 모델이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과 평가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학습과 평가가 불만족하면은 다시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학습과 평가가 결과가 이제 만족이다. 좋은 모델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머신 테스트 분류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요런 과정, 요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만들 건데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제 싱캣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인식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신러닝 모델 요 포키즈 요 웹사이트에 로그인이 되시고 나면, 네, 여기에 이제 화면에 프로젝트로 이동 있죠? 요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단에 프로젝트라는 요 메뉴를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당신의 머신러닝 프로젝트라는, 우리 이제 스크래치에서 작업실과 이제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머신러닝 모델들을 여기에 이제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이제 빈 상태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요 계정은 무료 계정 서비스이기 때문에 모델을 2개 정도밖에 못 만듭니다. 2개만 이제 만들어서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 이미지, 뭐 소리 요 한 4가지 정도를 만들어 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가지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삭제하고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일단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프로젝트 추가라는 요 버튼이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면은, 자, 프로젝트 이름을 이제 써주게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모델인지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 모델명을 써야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는, Singing Cat이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인식에서는 우리 이제 텍스트, 이미지, 숫자, 소리 요 4가지의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요 머신러닝 포키즈에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4가지를 이제 할 건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요 텍스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제 언어를 사용할 건지 언어도 이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나라의 언어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코리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 어떤 모델을 만들 건지, 텍스트인지 이미지를 인식하는 건지 숫자를 인식하는 건지 소리를 인식하는 건지, 인식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우측 하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싱잉 캣이라는 이제 요 프로젝트가 하나 이제 생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만들어진 요 프로젝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 그 시스템 흐름 있었죠? 훈련, 그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평가, 잘 만들어졌는지 학습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들기, 직접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 스크래치를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학습이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목록만 이게 쭉 보이는 겁니다. 내가 작업하고 있는, 내가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의 목록이 이제 보여지는 거고, 실제 학습, 훈련, 평가, 만들기 작업을 하시려면 이 프로젝트 명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죠. 얘를 이제 클릭해 주시면요. 자, 이렇게 이제 훈련, 학습, 평가, 만들기라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요 훈련, 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요 항목, 그다음에 만들기를 위해서는 요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훈련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훈련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이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머신러닝 지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리가 어떤 이제 정답을 미리 이제 정해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 개하고 고양이를 예를 들었듯이 개라는 레이블 만들어 놓고 고양이라는 레이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개는 개에 해당하는 이미지 여러 개의 이미지를 많이 넣어주고 그다음에 고양이에 해당하는 이미지 넣어주고 그다음에 얘를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개인지 고양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머신러닝 모델, 즉 이번에 이제 수습하는 텍스트를 인식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레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이제 정답인지 그 정답을 먼저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레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우측 상단 부분에 이렇게 새로운 레이블 추가라는 버튼이 나와 있고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레이블 추가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sing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자, 그러면 이렇게 sing이라는 큰 요 항목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블 추가 한 번 더 눌러서, 자, 이번에는 not sing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딱 두 가지를 인식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정답이 또 더 있다라고 하면 이 레이블을 계속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은 일단은 두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또 노래를 하는지 노래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서 노래 중인지 노래를 하지 않는 중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이제 만드는 건데 이 싱잉에 해당하는 그런 노래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싱잉에 해당하는 학습시킬 그런 텍스트, 즉 문장에 해당하는 뭐 단어에 해당하는 그런 텍스트들을 이제 이 싱잉이라는 요 항목에 넣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내용은 요 밑에 항목 밑에 보시면은 데이터 추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요. 데이터 추가라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싱잉에 해당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이제 단어나 문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노래해라는 문장을 넣고 한번 추가 버튼을 누를게요. 여기 이렇게 내가 작성한 문장이 이렇게 요 싱잉 항목 안 레이블 요 항목 안에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노래해줘. 자, 그 다음에 너는 노래를 참 잘해. 추가. 그 다음에 노래 시작. 그 다음에 노래 듣고 싶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싱인도 마찬가지예요. 나싱이 해당하는 학습시킬 데이터를 요 데이터 추가를 눌러서 넣어주시면 돼요. 노래하지 마. 그 다음에 노래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너는 노래를 못해. 그 다음에 노래 듣고 싶지 않아. 그 다음에 시끄러워. 그 다음에 노래는 나중에 해. 자, 이런 식으로 싱잉에 해당하는 텍스트 문장이나 단어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싱잉에 해당하는 우리가 학습시킬 또 역시 단어나 문장들을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네, 우리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해보기 위해서 한 5가지 정도, 옆에는 한 6가지 정도의 텍스트 데이터만 넣어볼 거지만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학습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머신러닝 모델은 인식을 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노래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 텍스트나 단어 많이 넣어주고, 나싱에 해당하는 것들도 많이 넣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어느 분야에 우리가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야에 이런 형태가 사용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머신러닝 텍스트 인식 모델이 이제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들 요즘에 뭐 카드사라든지 아니면 뭐 쇼핑몰이 됐던 그런데 보면은 이제 채팅 상담이 있죠. 채팅 상담. 그런 채팅 상담에 그죠? 만약에 내가 카드사 채팅 그 인공지능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그죠? 이런 정답방을 뭐 카드 만드는 방법, 뭐 카드 해지하는 방법 그런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그런 수많은 이제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또 필요한 게 이제 빅데이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카드사나 이런 데에서는 그동안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오면서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했던 그런 내용들. 그죠? 많이 찾는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이제 정답을 만들어 놓고 만약 뭐 카드 이제 만드는 방법, 카드 해제하는 방법, 이런 이제 문장들을 이렇게 써 놓고선 여기에 이제 사용자들이 그 카드 이제 쓰는 사람들이 카드사한테 상담사한테 전화해서
카드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카드 새롭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이제 카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질문들을 각각 다 다르게 이제 했겠죠. 그런 이제 것들을 여기다 다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놓고 채팅창하고 딱 연결을 해 놓으면은 사용자가 카드 만드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요게 이제 카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 카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그런 절차나 그런 내용들을 가져다가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텍스트 인식, 머신러닝 모델을 그런 데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델들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은 이제 싱잉과 낫싱잉이라는 두 가지 또 분류해 놓고 거기에 각각 해당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들을 예, 학습시킬 텍스트 데이터들을 넣어주고 자, 얘를 이제 요 페이지에서는 딱 요 작업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레이블 만들고 그 레이블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좌측 상단 부분에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라고 있죠. 돌아가기를 한번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다시 이제 이렇게 훈련 학습평가 만들기 항목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우리가 훈련에 필요한 그런 이제 레이블과 학습 데이터들을 쭉 이제 만들어 놨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실제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항목에 학습 앤 평가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항목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은 실행 환경상 요 밑에 있는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라는 버튼이 있죠. 자, 얘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일단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훈련이 다 진행되고 나면은, 훈련이 진행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요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간단하게 이 머신러닝 4 퀴즈에서는 이렇게 문제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델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런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 이제 좀 걸리니까, 그 시간들은 이제 지루하지 않게 이런 이제 퀴즈도 풀어보세요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뭐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전혀 뭐 연관성이 없는 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시간 걸리니까 그런 시간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머신러닝 4 퀴즈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 되고 나면요. 자, 요렇게 요 항목이 생겨요.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되면 여기에 이제 아까 전에는 그 훈련 취소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훈련이 다 되고 나면 모델 삭제라는 버튼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위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항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아까 있던 퀴즈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모델이 다 완성이 됐으면 우리가 여기다가 실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노래 부탁해도 될까? 라는 문장을 쓰고 테스트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네. 싱잉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76%의 정확도로 인식이 됐다. 근데 우리가 아까 부탁해도 될까라는 그 학습 데이터를 넣진 않았어요. 넣었네. 우리 노래를 부탁해도 될까라는 거는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노래해줘. 너는 노래를 참 잘해. 노래 듣고 싶어. 노래 시작. 요 내용만 넣었는데, 우리가 노래를 부탁해도 될까라는 문장을 써서 테스트를 해보면, 얘는 노래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텍스트 인식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일단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요런 이제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해 드리고 진짜 이제 이 만들어진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스크래치로 가져가서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수업을 늦은 시간까지 수업 들으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